네, 건강검진표예요. 포항 세명 기독병원 6월 16일이고요. 2024년. 과체중이고요. 키가 178에 83kg예요. 큰 과체중은 아니에요. 고혈압 정상, 빈혈 정상, 당뇨병 정상, 이상 지질혈증 정상, 신장 질환 정상. 이 말 버벅거리게 하기 위해서 얼굴에다가 입에다가 펜타닐 쏘고 있습니다. 정신건복지센터에서. 신장 질환 정상, 간장 질환 정상, 요단백 정상, 흉부 정상, 비형 간염 정상. 자, 우울증 증상 없음. 그런데 실시 대상자 여부에 해당으로 돼 있죠. 이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우울증 치료라고 외래 치료라고 이 외부 치료 화학무기 테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리 치료하고. 응? 그런데 국가 저기 건강검진 기관에서는 의료기관에서는 우울증 증상 없다고, 응? 건강검진표에, 응? 발표를 했어요. 인지기능장애 정상, 골밀도 정상, 신체기능검사 정상, 모두 정상이에요. 심혈관 나이 50세, 나이는 50세인데 심혈관 나이가 44살로 나왔어요. 응?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는 중이죠, 지금. 상황이. 담배는 좀 피고 있고요. 소주 한 달에 뭐 한두 병 마시고요. 그게 다예요. 담배 제일 낮은 거 0.1mm 하루에 한 갑 정도 펴요. 저는 뭐 근데 금연이나 음주 금주할 의사가 없어요. 이 정도는 뭐 당연히 뭐 해도 되죠. 뭐 건강이 아주 좋은 상황에서 이 정도를 내가 안 할 이유가 없죠. 응? 건강에 안 좋다면 모를까. 그 비만 과체중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178에 키 178에 83kg면은 정상이에요, 거의. 근데 이 의료기관에서는 칼같이 그거를 저기 뭐야 기준을 잡고 하니까는 몇 킬로만 올라가도 어? 비만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도 정상입니다, 이 정도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전부 그냥 비만 저 과체중 말고는. 그다음에 이제 음주하고 금연 하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뭐 할 의사가 없고요. 그거는 각자 개인의 자유니까. 예, 이렇습니다. 신경계 증상 정상이라고 나왔죠. 심혈관 질환도 정상. 44살. 그런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끊임없이 신경계 증상, 정신질환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 구토제, 경련제 등을 예, 신경작용제 외부 치료기죠. 구토제, 경련제 등을 끊임없이 테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도 안 지켜요. 예? 예? 국가검진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코로나 무증상이나 양성 환자, 질병 환자들을 정신질환자나 질병 환자들을 치료하게 돼 있는데 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런데 이들은 정신건강복지법 자신들의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도 안 지켜요. 의료법도 안 지키고.
여기까지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강검진표 이거 영상 찍고 나서 와 지금 유튜브에 딱 올리려니까 구토제를 그냥 막 기침제하고 이빨 갖다 때려붙고 와 여기서 지금 막 난리가 났었어요. 아유 이렇게 비열해요. 정신건복지센터. 건강검진표에서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모두 정상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 국민이 전 세계인들이 코로나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프지 않은 국민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발에 좀 계속 때려붙고 싶어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때려붙는 거예요. 구토제, 경련제. 그럼 그 뭔 필요가 있습니까? 건강검진의 정상인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신건복지센터의 테러는. 그냥 만행일 뿐이에요. 법에 국가검진기관에서 받은 검사 내역을 가지고 정신건복지센터에서 외래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건강검진기관에서 모두 정상이라고 나오면 정신건복지센터에서 외래 치료에 찾아가는 서비스 심리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예. 법이 있잖아요. 그게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그다음 의료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그런 것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냥 깡패나 깡패 집단입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중요한 거는요. 제 영상을 계속 봐주신 분들은 다 아시죠? 말 못하게 하려고 머리통에다 계속 때려봐요. 구토제를 경련자고. 제가 과거부터 이 건강검진 하기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려왔죠. 나는 아무 질환이 없다. 그 흔한 고혈압 당뇨조차도 없다. 근데 정신건복지센터에서 계속 이렇게 신경계 증상인 것처럼 구토제 테러 계속 한다. 발가락에다 엄청 해놨습니다. 해온 겁니다. 근데 이제 건강검진표 요 직장에서 받은 건강검진 표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정상이라는 게 다 밝혀졌죠. 그러면은 정신건복지센터에서는 제가 또 재심사 중지 요청을 냈어요. 외래치료 찾아가는 서비스. 요 절차를 여러분들이 하셔야만 돼요. 그래야만이 중지가 됩니다. 재심사에서 중지가 돼요. 근데 저는 이미 1년이 훨씬 전부터 1년 훨씬 전부터 재심사 중지 요청을 낸 상태죠. 얼굴에다 계속 버벅대게 펜타닐 쏘고 있어요. 낸 상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 조직 스토킹 전파목이라고 알려져 있는 정신건복지센터의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테러를 끝내려면은 일단 코드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예? 보건복지부 정신건복지센터에 과거 제 판도라의 상자 TV 영상이나 그 정반시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피해자들이 제 얘기를 듣고 전부 코드를 확인하셨죠. 병원이나 저기 뭐야 머리통에 계속 써요 구토자하고. 그래서 코드를 전부 F 코드나 G 코드 매겨진 걸 아우 눈에다 계속 써요. 눈도 못 뜨게 매겨진 거를 펜타닐 쏘고 있어요. 버벅대게 만들려고. 이해 좀 해주십시오. 구토제 쏘고 있고요. 코드 매겨진 거를 전부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 코드는 G 코드, 그 무증상이라고 표본 조사를 해서 질병 코드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F 코드를 매깁니다. 이들이 정신질환 코드를 매겨서 자타에게 해를 가하는 정신질환이다. 언제 자타에게 해를 가할지 모르는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국민들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인간 비밀 방역 인간 살처분 시스템이에요. 감염병 예방법으로 표본 조사를 해서 무증상자들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심리치료 외부치료 테러를 해가지고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테러방지법을 적용해서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시스템이에요. 예? 적으로 규정해서 국민들을 자신들이 국민들 코로나 양성으로 질병이 오고 아픈 국민들을 치료를 하고 살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그 세 가지 법안으로 현명한 수법으로 정신질환자 적으로 규정해서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비밀 방해 인간 살처분 시스템이죠. 입에다가 쏘고 있어요. 펜타닐.
이 얼마나 잔악하고 비열합니까? 이 박자광이 7년간 여러분들의 이걸 알리면서 이 모든 걸 찾아냈고, 예, 과거 여러분들이 정반시 홈페이지 보시면 피해자들이 제 얘기를 듣고 전부 하나같이 전부 코드를 확인하셨죠. G코드, F코드로 정정원 복지센터에서 테러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셨어요. 이제는 이것을 끝내야 되죠. 예? 저는요, 지금 이 재심사 중지 요청을 냈고요. 검사 건강검진 검사표에 모두 정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이 테러가 심리치료 외부치료 테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감염병 예방법, 의료법,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요. 근데 이제 끝까지 지금 그 기간이 있어요. 중지되는 기간이. 예? 예? 공식적으로 국가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거라 외래치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동안 제가 이러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였죠. 아무 질환이 없었던 상태였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직장에서 우연한 계기로 건강검진을 해보니 아무 질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게 이제 전부 등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재심사 중지 요청을 낸 상황이니까 그 기간은 필요한 겁니다. 그 기간은. 예? 그 딜레이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전부 중지하셔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드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한테 여러분들이 여러 피해자들이 새로운 피해자들이 지금 연락을 주고 있어요. 과거에 제가 정반시 할 때 판도라의 상자 TV라고 유튜브 할 때 그때 오였던 피해자들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새로운 이제 피해자들이 연락이 많이 오고 계시고 또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자살방지원들한테도 연락이 와요. 왜 그러냐면 자살방지원들도 이태를 받고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자신들이 뭐에 당하는지 또 궁금하고 다들 이게 뭔지 모르고 뭐에 당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통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도 지금 코드를 다 확인하셨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셔가지고 간단한 방법으로 코드 확인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어디에서 코드가 매겨졌는지 저하고 상담을 좀 해야 그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 코드를 확인하셔야 되고 이 테러를 끝내려면은 심리치료 외부치료의 조직 스토킹 전파목이라고 왜곡된 심리치료 외부치료 테러를 끝내려면 1차적으로 이제 코드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2차적으로 G코드하고 F코드가 매겨져 있어요, 모두. 그러면은 G코드 단계에서는 이 테러 당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신경작용제 테러만 받으니까. 이 피해자들은 비인지기간이라고 말하죠. 예? 비인지기간, 인지기간으로 나뉘는데 비인지기간은 질병코드 G코드로 여러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질병치료라고 해서 신경작용제만 미미하게 테러를 해요. 약하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몸이 아픈 줄 이제 착각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 놓고 본격적으로 이제 F코드를 매기기 위해서 이 조직 스토킹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을 가족들이나 동료들이나 친구들이나 직장에서 집단 괴롭힘을 하죠. 이걸 심리치료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왜 하냐면은 시민들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라는 착각을 그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조직 스토킹 당한다. 이것도 망상병 코드가 올라가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시민들과 하는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하는데 이 피해자들은 조직 스토킹이라고 한다. 조직 스토킹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라고 말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단어를 표현하는 말이 조직 스토킹 단어예요. 그래서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가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직접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심리 치료를 하는 거예요. 집단 괴롭힘을. 그리고 외부 치료 테러라고, 외부 치료의 신경작용제 테러가 강해지죠. 이것은 보이지 않는 신경작용제로 여러분들의 육신과 정신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죠. 제가 매일 이 영상에서 무슨 약 테러 당한다면서 그 증상을 모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신경계 증상, 신경정신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경계 증상인 것처럼 그 뭐 기침제, 구토제, 경련제 등을 테러해가지고 정신과 진단을 코드를 매기기 위해서 계속 이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망상, 조현병, 편집증, 망상병, 이 코드를 매기기 위해서 시민들을 자살방지원들을 이용해서 집단 괴롭힘을 하고 그것을 정확한 단어로 표현을 해야만 되는데 심리치료 당한다라고 시민들에게 심리치료 당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것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왜곡을 시킨 거예요. 모르게 조직 스토킹 전파 모기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자살방지원들에게서 그 자료를 녹음을 하거나 그 증언을 통해서 여러분들 편집증, 망상증 코드를 매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러범으로 언제 자퇴하기를 강할지 모르는 조현병 환자다, 망상병 환자다. 그래서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습니다. 손 다 적셨어요. 뭐 언제나 그렇듯이요. 이거 원활하게 영상을 찍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이 카메라만 들면 어마어마하게 다 테러를 하죠. 발 닦으면 얼굴에 쏘고, 얼굴 닦으면 머리에 쏘고, 머리 닦으면 손에 쏘고,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한심한 종족들이죠. 정신건복지센터 나제 새끼들. 이걸 밥벌이로 하고 의료인들이라고 앉아있으니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구토제 싸서 구토시키고, 가래제 싸서 가래 뱉게 하고, 발에 싸서 닦게 하고, 눈에 싸서 안 보이게 하고, 문지르게 하고, 입에 펜타닐 쏴가지고 굳게 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메비우스의 띠처럼. 얼굴에도 펜타닐 쏴요. 구토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에이, 한심한 종족들. 이거 이들은 화학무기 없으면 어떻게 밥벌이 할 뻔했어요. 그래서요, G코드는 질병 코드예요. 그리고 F코드하고 G코드, 정신질환 코드하고 G코드를 여러분들이 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G코드, F코드 여러분들이 매겨진 코드를 확인하고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낮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꺼번에 없어지기는 힘들어요. 조금 기간을 통해서 이걸 낮추거나 이제 마지막에는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하는 방법은 저처럼 국가검진기관에서 나중에 G코드, F코드가 질병이나 정신질환 이 증상이 없다라고 판결이 나야만 G코드, F코드가 삭제가 돼요.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외래치료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이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G코드를 제거를 하려면 저는 지금 G코드가 아무것도 없죠. 질환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금연이나 비만은 이거는 질병 코드가 아니에요. 비만도 뭐 심각한 게 아니라 제가 여기 키가 178에 체중이 83kg잖아요. 이건 정상이에요. 거의 정상 범위예요. 엄밀하게 이제 의료기관에서 따지는 거는 엄밀하게 그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 2, 3kg, 3, 4kg 이제 초과된 거죠. 정상 그 범위 그 선에서. 그거는 큰 관계가 없죠. 뭐 내가 뭐 한 거의 180kg, 180cm가 키가 되는데 뭐 한 100kg, 120kg 나간다면은 그건 비만이죠. 그런데 83kg가 무슨 비만입니까? 거의 정상 체중이죠. 노고달 해야 되는데 노고달 하는 사람인데 힘을 써야 되잖아요. 말라가지고는 그 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한 90kg 정도를 체중을 항상 유지를 해왔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G코드를 매길 수 없는 저거죠. 그리고 금연 치료라고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개인 자유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들이 여러분들을 G코드, F코드를 매겨가지고 자신들이 그냥 치료를 한다라고 외래 치료라고 하고 있는 거지.
이거를 내가 재심사 중지 요청을 내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금연치료 받기 싫다 이겁니다. 내가 그렇게 말을 그거를 의견을 전달을 한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금연이나 비만 가지고는 이들이 외래 치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단 G 코드하고 F 코드로 이제 질병 코드하고 정신질환 코드로 이제 테러를 하는데 G 코드를 없애는 방법하고 F 코드를 없애야만 돼요. 그 방법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수년간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 내가 영상을 찍은 이유가 봐주신 분들하고 저 통화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피해자들에게 조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것이 F코드를 낮추는 방법이에요. 제 조언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알고 이들의 이 테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 코드가 더 이상 안 매겨지게 하는 것이 F코드를 낮추는 방법이에요. 경련제 쏘고 있어요. 이게 교묘한 학술이잖아요. 나치즘, 심리치료, 외부치료, 화학무기, 신경작용제, 테러로 긴 시간 여러분들을 정신질환자로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정신질환 F코드를 매겨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거꾸로 여러분들 되돌려야만 돼요.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가 조언을 듣고 저의 조언을 듣고 그 F코드를 삭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과거에 조현병 코드가 매겨져 있었어요. 7년 전에 이 테러를 당한 거 여러분들이 아시죠? 처음에 그때 제가 조현병 코드가 매겨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저기 국회의사당 난입을 했던 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길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때 제가 조현병 코드가 매겨졌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도 조현병이 아니었었어요. 그 국회의사당 난입을 했을 때 언론사에서 발표한 거, 그 국회의사당 난입을 하니까는 했을 때 그 국회의사당 내부의 독립 언론사가 뉴스에 발표가 됐죠. 언론사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해가지고 그 언론사에서 9시 뉴스, 8시 뉴스에 제가 제 정반시 홈페이지에 올렸죠. 그 상황 뉴스를 그 뉴스에 보면 확인해 보니까 복지센터에서는 조현병 환자라고 그랬는데 확인해 보니까 조현병 환자 아니더라. 이렇게 브리핑이 돼 있습니다. 글씨로 정확하게. 그게 왜 브리핑이 돼 있냐? 내가 조현병 환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언론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언론사에서는 공정하게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을 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조현병이 아니더라. 그런 언론이 왜 발표가 됩니까? 내가 조현병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 조현병이라고 얘기했겠어요, 저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죠. 그러니 언론사에서 확인을 한 거죠. 진짜 조현병인지 아닌 거죠.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브리핑이 된 거예요. 즉 조현병이 아닌데도 이들은 그때는 내가 재심사 중지 요청을 안 한 상태니까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때 제 영상 보신 분들 다 아시죠? 저 정반시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바이러스 치료제를 빼앗기 위해서 이 테러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바이러스 국민들이 가진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는 조현병 코드를 매겨야 돼요, 이들이. 그래야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언제 자택에 해를 가할지 모르는 테러범의 재산을 국고 환수한다라는 테러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 바이러스 치료제를 빼앗기 위해서 저는 처음부터 이들이 조현병 코드를 매긴 거예요. 조현병 환자다라는 프레임을 씌운 거죠. 그런데 그때도 7년 전에도 언론사에서는 확인을 해보니까 조현병이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잔악하고 비열함이죠. 그것이 온 세상에 만천하에 밝혀진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공식적으로 법으로 그 다음에 공식적인 기관에서 제가 재심사 중지 요청을 찾아서 끝내는 냈지만 외래 치료에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재심사 중지 요청을 내고 끝내는 한 달 전에 건강검진 기관에서 아무 증상이 없고 우울증조차도 없다라고 건강검진 그 진단이 나왔죠.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제가 모든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을 지금 다 했고요. 건강검진 받았고, 어? 찾아가는 서비스 외래치료, 재심사 준지 요청도 법으로 다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중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건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이 테러 또한 여러분들이 당하는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왜곡된 심리치료, 외부치료 테러 또한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으로 하고 있어요. 법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걸. 그 법이 전체주의,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주권과 생명권을 파괴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죠. 예? 어찌됐든 대한민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의료인으로서 정신건강복지법, 감염병 예방법, 테러방지법을 이용해서 그 법을 지킨다라고 자신들은 자부하면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배웠죠. 악법도 법이니까 국민들은 따라야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법안을 바꿔야 되죠. 끝내는. 왜? 이 나라의 국민은 주권,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법이 지금 그 법으로 국민들을 해치고 있지만, 재산을 빼앗고 죽이고 있지만, 예? 이 법을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이 이제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는.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에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7년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진실을 알리고, 끝내는 지금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테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 논리적으로. 테러가 너무 심해서 발 좀 닦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이 G코드, F코드를 1차적으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과거에 제 영상 보면은 이 피해자들이 내 얘기를 듣고 진짜 박재광 씨 말대로 코드가 매겨져서 이 테러를 심리치료, 외부치료 테러를 당하나 우리가? 이 조지 스토킹 과거에는 전파무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왔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4년 전부터 확인을 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진짜 G코드, F코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코드가 여러분들이 다 매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테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 여러분들이 테러 받는 게 심리치료, 외부치료 테러라는 걸 확인하게 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G코드, 질병코드, F코드를 여러분들이 삭제를 해야 돼요.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건강검진기관, 병원이나 국가검진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서 모두 정상으로, 저처럼 정상으로 확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심사 중지 요청을 해야 돼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국가기관에게. 예? 예?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외래치료 찾아가는 서비스를 중지해달라고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테러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제가 지금 그 표본이잖아요. 제가 아까 방금 설명드린 대로 저에게 있는 바이러스 치료제를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빼앗기 위해서 조현병 코드를 매겼던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7년 전 영상에도, 뉴스에도 제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제가 만든 바이러스, 제가 구제역하고 AI를 막는 100% 막는 방역 장비를 만들어서 정말지 홈페이지에 자료 모두 있습니다. 창조경제타운에서 박근혜 대통령 창조경제타운에서 우수상도 받고 특허도 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치료제, 질병 치료제를 만들게 됐어요. 그 후로 이 코로나, 사스 때부터가 코로나입니다. 2002년도. 국민들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걸 알게 돼서 그 치료제를 만들고 질병 치료제를 만들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 김원구 그 동생을 통해서, 원구가 많이 몸이 아팠는데 저를 찾아온 거예요. 원구가. 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아픈 아이를 치료해주고 가족들도 치료해달라고 해서 그 치료제로 치료를 해줬죠. 지금 저기 있어요. 그 치료제가요. 피해자들하고 시민들이 약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매달 몇 박스씩 사다가 제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도 엊그저께 또 보내줬어요. 그게 원구와 원군의 가족이 모두 아팠었어요. 10여 가지 질병들을 갖고 있었어요. 우울증, 조현병, 그다음에 치매,
당뇨, 고혈압, 당뇨는 기본이고요. 그래서 그 치료가 그 사람들이 뭐 한 달 만에 다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모부, 원군의 이모부, 전직 경찰 그 비리로 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경찰 이게 알려가지고 원군의 엄마 아빠가 이모부한테 알려가지고 그 이모부 전직 경찰인 이모부가 경찰청하고 보건복지부에 알린 거죠. 자신이 경찰청에 다시 들어가는 조건으로. 그래서 원구에게 제가 준 치료제를 국과수에 뺏어가지고 이모부가 국과수에 가져가고 그 경찰청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가족들하고 회의를 해서 저를 죽이고 바이러스 치료제를 빼앗을 준비를 마쳤다라고 원구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원구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7년 전에 이 테러를 받기 전에 한 달 전에. 그래서 저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뭐 그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서너 차례에 걸쳐서 저에게 형 진실 큰일 우리 가족들하고 회의를 했고 진짜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사실입니다. 형님 위험합니다. 이거 서너 차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믿지 않았죠. 그런데 결국에 한 달 후에 이 엄청난 테러를 여러분들을 당하는 테러보다 더 엄청난 테러를 처음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이 치료제를 빼앗기 위해서 보건복지부하고 경찰청에서 저기 F코드를 매겨가지고 매겨서 이 어마어마한 테러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다가 펜타닐 얼굴에다 이빨 쏘면 되죠. 좀 버벅대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진단이 나와서 F코드를 매긴 게 아니라 기획적으로 제가 만든 치료제를 빼앗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불법으로 코드를 매긴 거죠. F코드를. 그래 놓고 제가 이 어마어마한 테러를 받으니까 이게 뭐 경찰이고 법원이고 전부 한통속으로 하니까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다 알려도 소용이 없고 제가 아는 경찰들이 하는 말이 박정현 씨 지금 엄청난 일을 겪고 있는 거 안다. 근데 이게 국가에서 특수 공문이 내려왔다. 그 정도였어요 제 사건이. 제가 처음에 테러 당한 이유가 경찰청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저기 조현병 환자라고 제가 가진 것을 뺏어야 된다고 차살방전들을 세팅해가지고 제 바이러스 치료제를 뺏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과정을 광섭이가 제 유튜브 영상, 페이스북 영상을 보고 진짠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 차에 광섭이가 몇 달간 같이 지냈죠. 그게 진짜 내 말이 맞는지 이 사람이 진짜 뭐 이상한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내 말이 맞는지 확인을 하러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죠. 과거 판도라의 상자 TV 영상에서. 박정환 형님 말이 다 맞다. 여기 옆에서 같이 차에서 생활을 해보니 어마어마하다. 자신도 이 피해자인데 수십 년간 우리가 당한 건 애들 장난에 불과하다. 진짜 박정환 형님이 판도라의 상자 TV 그 유튜브 영상에서 말한 대로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그리고 박정환 형님은 거의 불사조다. 이걸 어떻게 견디고 살아남고 이것도 살아남는 것도 엄청나지만 이 와중에 국민들을 살리겠다고 이걸 모두 밝혀가지고 알리고 온갖 고통을 받고 있으니 거의 불사조다. 이런 영상을 찍었었습니다. 광섭이가. 그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과정을 전부 광섭이가 봤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제 차에 옆에 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F코드를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엄청난 테러를 받으니까 경찰도 마찬가지고 뭐 시청 구청도 마찬가지고 찾아가도 다 안 패고 언론사를 찾아가도 안 되고 다 막죠. 정신복지센터에서 조현병 환자니까 말 듣지 말라고 모두 잘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국민들을 시켜서 국민들은 심리치료하고 나치즘을 시키고 집단 괴롭힘을 시키고 외부 치료하고 화학무기 테러로 제가 과거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매일매일 죽다 살다 하지 않았습니까? 발이 다 녹아내려서 뼈가 보일 정도로 테러를 받았어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또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피해자들이 엄청 많은 거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방역이었고요. 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국회의사당은 난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 안 다치게. 예? 밤에. 왜? 거기 가면은 독립 언론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국회의사당의 언론사는 어떠한 기관도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국회의사당 내부에서 일어난 일은.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사당은 사람들 안 다치게 난입 자동차를 바리케이트를 이렇게 피해가지고 안으로 난입해서 난간을 화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 사건을 통해서 뉴스에 발표가 된 거죠. 예? 조현병 아니더라. 언론사에서 발표가 된 거죠. 예? 손 좀 닦아. 손을 계속 적셔요. 펜타닐로. 얼굴 닦으면 손 닦으면 얼굴에다 쏘고요. 경련자고.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그때도 조현병은 아닌데 조현병 코드로 이 바이러스 치료제를 빼앗기 위해서 조현병 코드를 매겨놨던 거고요. 응?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7년간 그래서 전국을 헤매면서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서비스 심리치료, 외부치료, 그 다음에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해서 모두 파헤쳐가지고 시민단체까지 만들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동안도 계속 조현병 코드가 매겨져 있던 거예요. 제가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여기 대구에 와서 1년간 지금 제가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코드가 점점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제 삶의 패턴이 바뀌었잖아요. 일도 하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건강 보기에도 건강 상태도 좋고 모든 게 정상 누가 봐도 정상의 상황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건강에 그동안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에서 제가 이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해 온 거예요. 저는 질병이 하나도 없다. 왜?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전부 고혈압, 당뇨, 암, 희귀병을 죽어가고 집안에요. 사람마다 한 주먹씩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족 중에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의 몇 안 되게 아무 증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테러를 받으면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드를 확인하라고 그래서 코드를 확인하니까 전부 G코드, F코드가 매겨져 있더라고. 피해자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피해자들이 제 말을 듣고 코드를 확인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정신질환도 질병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그럼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니까 코드가 다 매겨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제가 지금 제 사정도 쭉 설명을 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코드를 매기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악법으로 여러분들 몰래 코드를 매겨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을 해야만 됩니다. 확인을 하고 첫째로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코드 안 매겨졌어 이러시면 안 돼요. 확인을 하시고 두 번째 그 코드를 삭제를 해야만 됩니다. 낮춰서 삭제를 해야만 돼요. G코드, F코드를. 그 과정을 제가 7년간 이제 제가 설명드렸듯이 조현병 코드부터 지금은 우울증 코드까지 낮춘 거예요. 제 건강검진 기록부에 보면은 국가기관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우울증이 없죠. 신경계 증상도 없고
혈관계 증상 나이가 44살이고요. 예? 고혈압, 당뇨, 뭐 관절염, 염증 질환 단 하나도 없죠. 예? 이것처럼 국가기관에서 아무 증상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검사를 받아야만 돼요. 예? 그리고 재심사 중지 요청은 법으로 행정으로 내야만 돼요. 예? 찾아가는 서비스로. 예? 그 과정을 해야만이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 테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제가 어떤 상황이냐, 과거 조현병 코드에서 지금은 그 건강검진 기록부에 보면은 뭐 건강검진 얘기만 할 때 얼굴에다 써요. 요 단어 얘기할 때마다 얼마나 비열합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확인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무슨 코드가 매겨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이 외부 치료기 화학무기 하나로 이 새끼들은, 정정복지 새끼 센터 새끼들은 전부 전 국민을 정신질환자로 몰아서 죽이고 재산을 빼앗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건강검진 기관에서 우중 조차 없다라고 그러는데 신경계 증상 없음인데 거기 대상자로 돼 있잖아요. 우중 치료 대상자. 그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건강검진 요 단어 할 때마다 입에다 펜타닐 쏴가지고 국회에서 버벅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화학무기가 이렇게 잔악하고 비열한 거예요. 예? 대를 위해 과거 인류는 전염병 발생 시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켰다. 앞으로도 그래야만 되느냐. 방역하지 말란 얘기죠. 비밀방해, 인간살처. 두 번째, 화학무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 고통을 받는지 죽음을 당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신경적이죠. 화학무기는 쓰지 말아라. 사형이다. 지금 정신건강보호센터가 이 모든 걸 어기고 있어요. 의료인들은 양심을 지켜라. 의료인들이 가진 기술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번째, 비밀로 하라는 거 하지 말아라. 국민들의 주권과 생명권을 빼앗는 전체주의다. 나치들이 하던. 이 네 가지를 전부 어겼으니 여러분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제가 지금 제시하는 방법대로 행동을 하지 않으시면 이 보이지 않는 화학무기와 양심을 어긴 의료인들에 의해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신경계 증상, 정신질환자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말할 때마다, 영상 찍을 때마다 경련제하고 펜타닐 사서 마비시키는 거 보십시오. 그러나 저한테는 이제 소용이 없는 거죠. 법으로, 건강검진으로 전부 확인이 됐고 제가 재심사 중지 요청을 냈으니까요. 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악법도 법이라고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보호치법, 의료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의료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스템은 국가가, 전 세계 국가와 전 세계 의료인들과 또 시민들이 자살방지원 긴급대응팀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이들은 어길 수가 없어요. 예? 이것은 민주주의, 아직 법치주의 국가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예? 그냥 일반 불법하는 깡패 집단이 아니잖아요. 악법으로 하고 있는 정신건강보호센터 의료인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시하는 이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모두 낮출 수밖에,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중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